일단 FSD와 관련해서 강화 학습이 추가가 되며 월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과거 영상에서도 잠깐 다루었었는데 이게 마치 과거 바둑에서 알파9가 알파0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시점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어느 시점에서 이게 바뀌냐면은 알파9 같은 경우 사람의 대국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둑을 둬야지 더 잘 두는지를 익히며 좀 사람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알파고만으로도 최정상급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 바둑을 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세돌 씨의 마지막 승리가 끝이었죠. 그런데 이 바둑의 능력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모방학습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바둑을 두면서 성능이 그냥 천상계 우주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지금 또 인공지능 바둑 같은 경우 정말 바둑을 잘 두는 분들도 여기에 왜 뒀는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단계가 벌써 만들어진 인공지능들끼리 서로 경기를 두며 어떻게 뒀을 때 플러스 점수를 받고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지 그 환경을 명확하게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시키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 요걸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승자에게는 계속 점수를 주고 패자에게는 계속 점수를 깎아서 승자 쪽으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난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지금 테슬라가 이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더 운전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이 주행하는 운전 데이터를 통해서는 발전시킬 여지가 거의 없고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면은 벌써 존재하는 자율주행을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한 월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운전을 시켜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드러운 주행을 하는 애에게 점수를 줘서 마치 알파0가 사람을 아득히 뛰어넘어가 버린 것처럼 요 세계로 가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파0가 나오기 이전에는 알파9가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알파9의 초기 버전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알파9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알파0를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게 AI5 칩과도 연관이 깊은 것이죠. 이제 이 AI5 칩과 관련된 내용도 좀 들고 오겠습니다. 이제 AI5 칩이 왜 뛰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 삼성과 TSMC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AI5 칩 같은 경우 삼성을 분명 활용하고 또 삼성은 훌륭한 회사다라고 먼저 칭찬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AI5 칩은 정말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삼성만 만드는 게 아니라 TSMC에서도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디자인과 생산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죠. 물론 칩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TSMC가 만들지만 이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디자인팀과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음을 강조했습니다. AI4 칩도 사실 좀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부분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AI5 칩은 일부 분야에서는 40배가 더 뛰어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GPU로 시작을 했죠. 근데 AI5 칩에서는 아예 전통적인 GPU 부분은 다 사라지고 이 사라진 부분 덕분에 오히려 추론과 관련된 능력이 훨씬 더 개선이 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테슬라에서 내부적으로 칩을 만드는지가 중요한지 설명을 하는데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다양한 AI 칩들 같은 경우 하나의 고객을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인공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록이나 이제 제미나이 같은.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추론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후에 그룹과 디지털 AI와 현실 세계 AI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주행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주행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무슨 로켓 만드는 방법 알고 수학 계산 잘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안전하고 운전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운전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 규모가 훨씬 더 작고 또 이 모델을 가동하는 데 드는
전력량도 작아야 되며 추론 시간도 아주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들 같은 경우 이런 용도로만 만들지 않죠. 아예 모델 자체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테슬라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테슬라가 필요한 부분 역시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주어진 칩을 통해서 바로 작동 가능한 범용성을 가진 칩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필요한 칩은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분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엔비디아 칩과 비교했을 때 복잡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파트는 없는 파트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AI5 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AI5 칩 성능 자체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 생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전체 생산량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3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무감독 로보택시, 무감독 자율주행이 거의 확실하게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판단을 끝낸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염원하는 희망적인 목표로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24개월 내에 3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사이버캡 생산량도 내년 2분기가 되면은 아주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퍼포먼스처럼 제로백이 빠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로보택시를 운영할 때 마일당 비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웨이모가 떠오르죠. 웨이모는 하드웨어 자체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사이버캡의 가격도 저렴한데 운영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나 가속 능력이나 이런 거는 결코 높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영 비용도 가장 낮게 만들어서 차량에 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폰만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미국에서만 매년 수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핵심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애널리스트가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합니다. 테슬라는 시작할 때부터 핵심 능력이라는 것을 중요한 지표로 삼은 적이 없다. 이거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스페이스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공식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터리 만들 때 무슨 그 어디였냐, 타이완이었나? 거기에 바베큐 통 만드는 회사에 연결해가지고 이 배터리 팩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련 기술이 없었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이 핵심 능력을 갖추는 게 테슬라의 핵심 능력입니다. 특정 분야의 핵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핵심 능력을 갖는 그 능력이 테슬라의 핵심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단 몇 개의 핵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합쳐져서 만든 게 테슬라이죠. 일론이 테슬라를 예를 들었을 때는 배터리 팩도 이야기했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주 단위로,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 국가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위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차 만든다고 할 때는 전기차 실패한다고 했고, 배터리 만든다고 할 때는 배터리 실패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등이 되었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테슬라가 독보적인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슈퍼차저라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성취한 것들을 항상 좀 깔보는 경우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부자기 때문에 이거 다 했다. 일론 머스크는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다.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만 하고 성취한 게 없는 것 같으면 이거 일론이 한 말입니다. 이게 쉬우면 왜 네가 직접 안 하니? 투덜거리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주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걸렸죠. 근데 이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세상이 얼마나 크게 뒤집어질지 2년 뒤, 많으면 1년 뒤에
보게 될 거지만 이런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5년 만에 이루어졌으면 빨리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일론이 그 이야기할 때는 내년에 됩니다, 뭐 올해 됩니다 하는 중간 과정에서의 실수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미지를 탐험하는데, 즉 지구에서도 로켓 관련 기술이 더 발달해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이 다음 행성계까지 가서 정착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일도 제 시간에 못 해내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인데 과연 일론 머스크를 욕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슷하게 트위터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 감원을 했는데 트위터 역사 전체 통틀어서 개선된 것보다 일론이 X로 바꾸고 감원한 뒤에 개선된 점이 더 많습니다. 수익 전환도 성공하였죠. 그래서 핵심 능력은 한 기업의 사업 분야에 경계선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돈벅사 버그가 될 것이다 와 관련해서는 한 대가 일반 사람의 5배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1000만 대, 5천만 대의 생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대규모로 생산이 된다는 것은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제작하는 공장을 만드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사이비 종교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지속 가능한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밖에도 다룰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거 다 다루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약간 좀 두서가 없지만 또 나왔던 주요 내용들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뒀던 로보택시 안전 드라이버 제거 같은 경우 올해 말 오스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시로 확장할 때는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심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율주행이 시작이 된다면, 무인 로보택시가 시작이 된다면 이거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가 테슬라 전기차를 지금까지 판 것보다 더 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완벽하게 닫힐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로보택시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1000분의 1이 아니라 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방지하는 것이 아주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로보택시 시장 자체가 열리는 시기를 몇 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규 도시에 들어갈 때는 안전 드라이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스틴에서 안전 드라이버 제거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최근 휴머노이드에서 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과 비슷한 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손가락이 잘 움직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손을 통해서 수행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또 전완근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무리 잘 굴러가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의 전완근처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충분한 악력을 낼 수 없고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의 많은 부분을 못하게 되는데 테슬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마치 스타쉽처럼 특정 디자인을 만들고 그 디자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면서도 옵티머스의 디자인은 함께 계속 바뀌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수직 통합 능력이죠. 디자인도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하고 생산도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디자인팀의 이야기에서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고 또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면서도 생산팀의 이야기를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빠른 혁신의 속도를 만들 수 있고 내년 1분기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토타입 버전 3 옵티머스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주총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마치 일론 머스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수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이상 생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왜 우호적이지 않은지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 정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즉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 카말라 해리스 과거 대통령 후보가 일론 머스크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죠. 그 사과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전기차 썸밋을 열면서 주요 기업들을 초청했는데 압도적인 전기차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GM이나 포드나 레거시들을 초청하는데 걔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사라지니까 전기차 만들다가 다 죽겠다, 이제 제거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당시 시점으로 봐도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되나? 비유가 적절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콩밥이라고 말을 하는데 콩은 하나도 없고 밥만 들어가 있는,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과 상당히 부정적인 관계가 된 것 같다라고 카말라 해리스가 말을 했는데,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이전부터 좀 비상식적인 내용을 많이 봤는데 정치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일론 머스크가 확인을 하였고, 이걸 적당히 참아내는 게 아니라 샤바샤바 하는 게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에 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샤바샤바 하면서 다 타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혁신은 절대 나올 수 없었겠죠. 정치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기차도 적당히 만들어야 되고, 레거시 메이커들이 얼마나 또 기부를 많이 합니까? 그 기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 많은데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라 기름차를 만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은 적이 많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최종 도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특히나 상당히 누가 봐도 타락했다, 상식을 벗어났다 라는 그런 세력과 타협하는 순간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혁신들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일론이 기업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도저히 본인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갈아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그 신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업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적대 세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 그 리스크 자체를 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번 보상안을 또 만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안이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보면 그것도 절대 아니죠. 최소한 시총이 2배가 되어야지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보상을 받고, 또 8배가 되고 다양한 영업 성과를 거두어야지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주총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총 투표 의결권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